안녕하십니까. 속속탐검의 윤쌤 윤태정입니다. 간지나게 자기소개서 쓰기 3탄입니다. 2탄까지 좀 알아봤고 이제 3탄 내용인데요. 2탄까지는 1탄에서는 전반적인 개략적인 얘기를 했다면 2탄에서는 직접 학교를 찾아보고 그 학교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까지 얘기했죠.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마지막에 연계 해외 교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이색강이라는 거 제가 따로 빼놨어요. 이색강의라는 거 따로 빼놓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 추천하는 도서라는 거를 자주 빼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자, 이색강의가 왜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색강의라는 것은 사실은 그 학과에서 추구하는 미래형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건 뭐냐, 3단 심리학의 강의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예요. 상담 심리는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 분야 중 마음의 상처를 다루는 것에 배우는 전문 학문 분야이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어떻게 디벨로핑이 될 것인가, 발전이 될 것인가를 가지고 미래에 심리학의 어떤 분야까지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써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포인트를 바로 이 부분에다 정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학교는 독특한 건 뭐냐면 교수님이 추천하는 도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읽으라고 써놨지만 우리 학생들이 SOP를 쓰기 바로 전에 이런 책들을 읽어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용어 정도를 정리해 놓으시고 거기에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상당한 유리한 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해서 자기소개서 쓰는 거,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타깃을 어떻게 잡는지를 좀 알아봤고요. 다음 페이지는 직접 썼던 것들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이 자기소개서를 쓰고 흔쾌히 이거 이렇게 인터넷상에 오픈할 수 있게 흔쾌히 허락을 해준 두 친구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는요, 그 친구가 현재는 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고 지금 현재 학교에 지금 진행 중인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터넷상에 좀 오픈하지 마시고요, 좀 키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지원 동기와 지원 분야, 진로 계획에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기술하시고 본인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교내 활동을 서술하시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천자로 써놨는데 이 천자로 과연 어떻게 시작할 건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꿈을 가지고 최고의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이런 꿈의 발전을 따라 생각되는 본교의 패션 디자인 학과 그 과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나서 그 과를 선택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니네 학교는 되게 좋은 거야. 좋은 학교야. 그래서 내가 선택했어.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다른 측면을 예를 하나 또 들어줍니다. 우리나라의 패션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패션 문화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의상을 창조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접근하여 어쩌고 해서 직접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제 디벨로핑을 시키죠. 예를 하나 들어주고 걔네들 칭찬을 해주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써나갑니다. 그러면 디자인, 소재, 마케팅, 환경 분야, 실험 어쩌고 급변하는 패션 시장에 대처하고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고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또 한 번 때려줬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서 이렇게 됐고 해서 니네 학교를 내가 많이 공부를 했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런 얘기에 의해서 니네 학교를 이렇게 알아본 결과 나는 지원하게 됐다라고 마무리를 이렇게 줘줍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럼 자기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바로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중간 부분에 한 2분의 1 정도를 꿈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을 한 2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그 학교에 대한 특성들, 이렇게 한 2분의 1 정도, 이렇게 이렇게 써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 친구는 그래서 무작정 카메라를 들고 나와서 사람들을 찍었다. 그 다음 블로그를 찾아갔다. 그 다음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명한 사람을 하나 언급을 해줍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 하나를 언급해주고 자기가 이런 사람을 많이 생각을 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패션 디자인 동아리인 미술 동아리에 들어가서 스케치와 그라데이션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했던 것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문 용어를 바로바로 써주게 되죠. 전문 용어를 써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런 동아리에 관심을, 동아리에서 특히 여성 의류 쪽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자기는 또 자랑을 또 한번 늘어놓습니다. A 조장으로서 리더십을 한번 발휘를 해봤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야? 후크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가 한번 찍어주고 나서요. 그 학교에 대한 특성을 1, 2로 예를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왜 그 학교가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게 됐다고 했고 자기는 평소에 관심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고 실제로 자기가 했던 거는 바로 이거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디벨로핑을 1, 2, 3, 4 단계로 접근을 했습니다. 다 지우고 나서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자기 생각을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그 학교의 자랑을 한번 해주고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때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노력을 했더니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내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이런 관심거리가 생겼고 그 다음에 난 리더십으로 이렇게 리더십으로서 무장된 사람이고 이미 나는 이런 거 경험을 해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번 지원 동기와 지원 분야의 진로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마지막까지 얘기했던 게 자기가 관심 분야가 뭐고 자기 이렇게 노력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구체적인 얘기들 이렇게 사람을 언급하거나 구체적인 단어를 써줌으로써 글을 읽는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이걸 알겠구나. 패션 디자이너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잘 패션 디자이너 잘 모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친구만이 알겠죠.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심사관이 봤을 때 패션 디자인 관계가 안 됐지만 어려운 사람의 단어라든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 친구가 정말 관심이 있구나라고 관심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됐죠? 자, 첫 번째 거 한번 쭉 한번 머릿속에 리마인딩 한번 시켜보시고요. 두 번째 거로 넘어가게 되면요. 자, 입학 후 계획이라는 거에 나와 있죠. 입학 후 계획에 보면요. 학업계획과 향후 진로 계획에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학업계획이라는 건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진로계획이라는 것은 대학원을 갈 거냐, 네가 취업을 할 거냐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두 가지 측면으로 가겠죠. 이렇게요.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썼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도 처음에 뭐라고 썼냐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만이 원하는 꿈을 꿀 수 있고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가장 먼저 기능적인 의상 설계부터 하는 기초로 서면 특성과 용도부터 시작해서 기초 과정을 하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 컴퓨터에 대한 일러스트 공부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러스트 같은 걸 하면서 구성 원리나 이해하는 데 치중을 하겠다. 그 다음에 나가서 슬랙스나 셔츠 기본 패션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응용 과정을 배우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제작을 해보고 패션 캐드의 기본 프로그램 익히고 그 다음에 더 발전시켜서 유니크한 거 독특한 거를 자기를 배우겠다. 그 다음에 이론과 실습 경험을 통해서 자기 경험을 쌓겠다. 그 다음에 매장 관리나 제품 관리 쪽으로 해서 실무 경험을 쌓겠다. 그 후에 국내나 해외 의류 인턴십 과정을 하면서 더욱더 자기 역량을 키우겠다. 그 다음에 자격증 관련 자격증을 따겠다. 그 다음에 자기는 유명 디자이너가 된다면이라 해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여기서 다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심사관에 딱 읽을 때 관심도를 증폭시킬 수 있는 말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여기로 가서 순차적으로 해요. 계속 내려오는 디벨로핑 형태, 즉 발전시키는 형태로 갔습니다.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쭉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일관성 있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겠어요? 1학년 때 배우는 거, 2학년 때 배우는 거, 3학년 때 배우는 거, 4학년 때 배우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이 친구는 정리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목요연에 정리를 해놓고 이걸 순서대로 디벨로핑을 시키고 나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이런 글을 쓰는 데 있어서요. 물론 글록상에서 봤을 때는 많이 길지만 글을 읽는 사람들이라면요. 이 글에 대해서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을 이 친구가 보면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섬유 기반, 섬유 특성 이런 말들 있죠. 구성 원리, 이해, 응용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의상 제작, 패션 캐드, 유니크 이런 말들은 실습 경험, 매장 관리, 제품 관리, 인턴십, 그 다음에 유명 디자인 이런 말들을 전문적인 용어가 너무 전문적이지도 않고 비전문적이지도 않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글을 읽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눈에 그런 부분들이 더 자주 가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됐죠? 자, 1번과 2번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고 3번, 4번 같은 경우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쓰는 게 구체적으로 쓰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요. 이거를 꼭 제가 한번 보여주고 싶다 했더니 흔쾌히 이제 사진은 해줬어요. 허락을 해줬는데 사실은 제 친족하고요. 이 친구는 이제 자주 얼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매트리얼만 조금 이제 샘플만 보여주고 과정만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너무너무 잘 써서 제가 이제 칭찬을 해줬습니다. 솔직히 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썼습니다. 예. 자, 다음입니다. 자, 패션 디자인 쪽만 해가지고 전반적인 건 한번 해봤고요. 이제는 다른 분야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른 분야에서 활동보고서라는 거거든요. 활동보고서가 자기소개서의 기초가 된다고 했잖아요. 활동보고서는 사실은요, 나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요. 실질 사실에 의거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 상을 받았다, 어디 나가서 했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 친구는 사실은요, 상 받은 게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참 재밌었던 거는 동아리라는 걸 했어요. 수학과학 동아리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로켓에 항공에 관련된 일을 되게 하고 싶어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걸 하고 싶은데 네가 노력했던 건 뭐니? 뭐 신문 스크립트 상당히 많이 해놨고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해놨지만 거기다 딱 눈에 띌 수 있는 건 사실은 동아리였어요. 물론 과학이라는 건 수학과 과학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항공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 친구하고 얘기를 쭉 많이 나눠보니까 이런 루트라는 걸 했구나. 그럼 네가 정말 갖고 있는 생각이 뭐니? 그랬더니 뜻을 같이 하고 목표를 같이 세우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면서 이게 사실은 또 봉사활동과 리더십에 있어서 사람들과 섞일 수 있는 말을 후크할 수 있는 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한번 딱 집어주고 나서 실질적으로 날짜까지 언급하면서 루트라는 15명이 만들어져서 이런 실험들을 실제로 했어요. 그 다음에 실험에서는 어떤 것들을 했느냐. 그래서 다양한 주제 설정과 각조별 연구자료 찾기, 자료 분석까지 조별로 개인에게 역할을 분담하고 다시 종합하여 자료를 만들고 종합통을 통해서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공개적인 문제풀이와 발표한 후 다음에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굉장히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 친구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다음에 실제로 만들었던 날짜, 그 다음에 동아리 이름, 몇 명, 그 다음에 뭐를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까지 얘기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잘라서 보게 되면 이 친구가 서론 본론 결론은 순차적으로 이게 기승전결처럼 말을 만들어 나가서 결론을 정확하게 내려주고 있구나라고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심사하는 사람은 이 친구 봐라, 역시 글을 좀 쓰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요, 대학에서만 레포터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레포터를 이 친구가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 다음에 대학원에 가게 되면 레포터뿐만 아니라 논문을 쓰게 되죠. 자기 생각을 얼마만큼 디벨롭을 시킬 수 있는지, 기본적 구조를 이미 이 친구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정확히 할 수 있고, 학문을 접근하는데 기초적인 소양을 갖춘 친구라고 이 심사관은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교수님이 보셨더라도 이 친구에 대해서 뭔가를 했을 경우는 이 친구는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고 공부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서 쓰기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인터뷰 쪽을 제가 알아볼 건데요. 인터뷰 쪽은 정말로 제가 약간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제 생각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심 있는 친구들 꼭 들어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계세요.